한국에서 단 2시간 거리. 관광이면 관광, 음식이면 음식,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인기 여행지 대만. 그런데 말입니다. 대만 가실 분들은 모두 주목,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글. 대만 여행 중 길거리에서 한 빨간 봉투를 주웠는데 봉투 안에는 대만 지폐 5장과 사람 머리카락이 한 뭉치가 들어있었고 그 중이었던 건 누군가의 사주팔자까지 있었다고. 저건 기분 나쁘네요, 내용이. 더 소름 끼치는 건 자신이 이걸 주울 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건 바로 대만의 빨간 봉투 괴담. 대만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괴담인데요. 일부 대만인들이 가진 미신에서 비롯된 괴담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요절한 사람이 있을 때 집안에서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는데 이때 가족들이 고인의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지폐와 함께 넣은 빨간 봉투를 길가에 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 봉투를 주운 누군가가 죽은 이의 영혼 배우자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었던 거네요. 죽은 사람들의 가족. 좋으세요? 떨어뜨려 놓고 계속 이제 지켜보는 거. 실제로 2016년 대만 중부에 있는 장화 지역. 이 장화 지역에서 이 빨간 봉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절대 죽지 말라는 공지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만 경찰들조차 빨간 봉투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회수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는 우픈 얘기까지 있습니다. 섣부른 호기심이 저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빨간 봉투 조심하시고요. 1987년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셰필드 이곳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새 우회로 건설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경찰 딕과 존은 인부들이 모두 떠난 공사 현장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경위님, 밤이라 그런지 왠지 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으스스는 무슨? 앞이나 봐라. 저 앞에 사람 있잖냐? 진짜네? 애들이 왜 이 시간에? 자, 두 경찰이 본 여러 명의 아이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두 사람이 경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진흙투성이었던 바닥에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도로는요, 2년 뒤인 1989년 스톡브리지 우회로라는 이름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 둘 의문의 사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운전자들의 공통점, 도로 위에서 아이들 혹은 수도승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곳은 유령 출몰 도로로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약 100여 년 전 스톡브리지의 터는 놀랍게도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네. 게다가 한 지형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1800년경 스톡브리지 우회로 근처에 탄광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곳에서 일하다 광산 사고로 꼼짝없이 생매장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 듣네. 한 맺힌 영혼들이 이제 그죠? 그 현실계를 아직까지도 떠도는 뭐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 수도승 다 연관되는 얘기.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게 너튜버인 한 유령 사냥꾼이 실제로 이곳에서 유령을 만났다면서 증거 영상을 올렸습니다. 게라웃이라고 그랬는데. 나가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왼쪽, 저 왼쪽 어깨. 못 지나갔다. 뭐야, 진짜. 못 지나갔네. 현재는 영국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으로 불리게 된 스톡브리지 우회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정말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저주 때문일까요? 지난 2017년 브라질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릴 세계 경제 포럼 참석까지도 불투명한 상태로요, 중요한 공식 일정을 모두 잇따라 취소했고요. 그리고 2017년 12월 19일 전국 대의원이 참석하는 소속 정당 브라질 민주운동당 총회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갑자기 말도 없이 행사장에 등장한 테메르 대통령. 그리고 그는 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쑥 나타난 정체불명의 한 남성. 뭐야? 뭐야? 뭔가 이렇게 나뭇가지로 막 이렇게 막 하네. 아니 근데 저렇게 하는데 왜 가만히 있죠? 아, 좋은 건 줄 알고 그랬나 보죠. 연단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남자는 종교인 우제다로요. 그가 갑자기 이런 돌발 행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테메르 대통령은 지금 부두교의 저주를 받았어요. 이 저주를 풀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져요. 자,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에게 이런 저주를 걸었나? 우제다의 말에 따르면요. 브라질 민주운동당과 함께 대표 정당으로 꼽히는 노동자당에서 저주를 내렸으며 우제다는 대통령궁에서 부두교에서 쓰는 저주 인형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테메르 대통령에게 들린 저주를 풀고 다시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 이 의식을 강행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대통령이 몰랐던 건가요? 그 경호원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게 사진을 보면 우제다가 손님 명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네. 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한 인터뷰에서요. 자신은 영부인과 여당의 초대를 받았다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하지만 대통령 측은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뭐야?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당시 네. 저주를 푸는 의식을 한 뒤에 테메르 대통령은 건강을 회복했다며 아침 산책을 즐기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고요. 어머. 건강 때문에 모두 취소했던 세계 공식 일정까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노트에 이름이 적히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저주의 데스노트. 만화나 영화로 나와서 다들 잘 아시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일본의 데스노트의 현실판으로 불리는 데스블로그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진짜 있다고? 데스 블로그? 데스블로그의 주인은 바로 일본 배우 히가시하라 아키. 2012년 12월엔 자신의 블로그에 A사 비행기 프라모델을 가지고 노는 아들의 사진을 업로드했는데요. 그런데 한 달 뒤 A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A 여객기의 사고를 알고 있었던 그녀라고 대서특필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진짜? 근데 저거 우연히 있지 않을까요? 저주가 시작된 건 2007년도입니다. 히가시하라 아키가 방송인으로 데뷔, 한 경마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면서부터였는데요. 아무리 경마 전문가들이 1위로 예상을 하던 말이라도 그녀가 선택을 하면 참패, 그리고 또 참패. 자, 게다가 그녀가 1위로 지목한 한 경주마는 무려 3번이나 아이고. 골절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저분은 본인이 무섭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뭘 쓰기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자, 그런데요. 그녀의 이 불행한 기운은 사랑의 기운까지도 막을 수 없었나 또 봅니다. 있어? 자, 그녀의 남편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3회 우승을 기록한 일본의 유도 영웅 이노우에 코세입니다. 그런데 2003년 그녀와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참패. 그리고 2008년에 결혼한 뒤엔 베이징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도 별다른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쓸쓸하게 은퇴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참패 아니면 은퇴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무성한 논란들 속에서 정작 데스블로거 히가시하라 아키는요. 전 블로그 이웃들이 늘어나서 참 좋아요. 라며 정말 강철과도 같은 멘탈을 인증했다고 합니다. 야, 긍정왕이다. 1959년 1월 28일 러시아. 같은 대학교 동문인 선후배 10명은 우랄 산맥으로 스키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었던 유리 유디는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아 베이스 캠프에 남게 됩니다. 등반 5일째가 되던 날엔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렸지만요. 당시 대장이었던 이고리 야트로프는 베이스 캠프에 무전으로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훌라트 샤흐르산에 임시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야트로프 팀과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들을 찾기 위해 수일 동안 수색하던 중 임시 캠프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서 5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시신을 본 사람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견된 시신의 상태 때문이었죠. 이들 중 2명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산속에서 달랑 속옷만 입은 채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계곡에서 발견된 한 명은 두개골 골절, 또 한 명은 가슴뼈와 갈비뼈가 완전히 으스러졌고요. 나머지 한 명은 소름 끼치게도 혀가 아주 반듯하게 잘린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9구의 시신 모두 피부가 주황색으로 착색되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식선에선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시신의 모습을 두고 미스터리한 가설들도 나왔는데 그 첫 번째는요. 러시아군의 비밀기지설입니다. 갸트로프 팀원 중 일부 옷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선 양이 검출된 점을 미루어 보아 핵실험이나 비밀 실험의 희생양이라는 설이었고요. 두 번째는 UFO설로요. 갸트로프 팀원들이 의문의 사망을 하고 난 몇 달 뒤 사고 인접 지역에서 둥근 원형의 발광 물체가 하늘을 나는 것이 보인다는 내용의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무엇도 또 그 어떤 것도 이들이 사망한 원인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2007년 4월 18일 호주 퀸즐랜드 해양경찰에 들어온 긴급 신고. 저기 퀸즐랜드 앞바다를 지나가다 요트를 한 척 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떠다니는 그 모양새가 조난당한 것 같아서요. 신고를 받은 즉시 구조대를 보낸 해양경찰은요. 이틀 뒤 정말 바다 위를 떠돌던 요트 카즈 2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조대의 말에 따르면요. 엔진과 GPS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고요. 빨랫줄엔 젖은 비치 타월까지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점은요. 이곳저곳 사람의 흔적이 가득한 이 요트에 선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어머? 조사 결과 카즈 2호의 선원들은 요트의 주인인 데렉 버튼과 데렉의 이웃이었던 피터와 제임스 형제로요. 지난 2007년 4월 15일 오전 10시에 카즈 2호를 타고 항해를 시작한 거랍니다. 뭐야? 아니 그러면 새 승무원 이분들의 행방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호주 해양경찰이 헬리콥터와 배들을 동원해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요. 선원들의 행방을 알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선원들이 어디 있는지, 왜 사라졌는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미스터리네요. 미스터리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존재. 여기로 갔어. 이것의 정체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우 왜 영상이야 또? 영상이 있어요? 뭐야? 뭐야? 나무 껍질을 뜯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기네 하나가. 이것의 정체는 아프리카 남동쪽에 위치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만 서식하는 아이아이 원숭이입니다. 아이아이 원숭이. 다소 괴기스러운 비주얼과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만 바짝 마르고 길 뿐만 아니라 손가락 끝에는 갈고리 같은 고리까지 있어서 꽤 오래 전부터 이 아이아이 원숭이에 얽힌 저주가 많이 돌았습니다. 자, 이 아이아이 원숭이가 긴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면 그 대상에겐 죽음의 저주가 내려지고 또 밤이 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 사람의 혈관을 뚫고 결국 심장을 도려낸다는 괴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아이아이 원숭이를 보기만 하면 그 즉시 무조건 사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긴 게 무섭다는 이유로 그냥 막 죽여버린 거야? 뭐 여러 가지 실제로- 이제 괴담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부담이 진짜 뭐 누가 죽었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게 있어야지. 실제로 그런 사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 시작도 알 수 없는 괴담 그리고 악마라는 누명을 쓰고요. 현재는 국제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멸종 위기종 신세가 되었다는데요. 자, 두려움과 공포에 타겟이 되며 인간들의 손에 무참히 사살돼 멸종 위기에 처한 아이아이 원숭이. 과연 진짜 악은 누구일까요? 자, 일단 충격적인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뭐죠? 보실까요? 뭐야? 자, 뭐야? 바로 요 사진. 네. 뭔가 피부에 이상이 생겼죠. 자, 바로 이것을 함부로 만진 피해자들의 사진입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6일째, 7일째, 8일째가. 어머. 한 번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아니 살짝 스치기만 해도 끔찍한 상처를 남기는 이것의 정체 바로 꽃입니다. 꽃이 저렇게 독이 있는 게 있어요? 처음 이 꽃의 정체를 두고 SNS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들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등산객들에게 큰 공포심을 안겨준 건데요. 자, 이 무시무시한 괴담꽃의 정체 바로 자이언트 하귀드라는 꽃입니다. 자, 이 꽃 약 2에서 6m까지 자라고요.
긴 꽃대 하얀 꽃잎들이 특징인데요. 실제로 이 식물의 수액 속에 있는 퓨라노 큐머린이라는 성분이 스치기만 해도 피부에 큰 수포와 화상 그리고 실명의 위험까지 있는 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무섭다. 이쁘게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해외에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자이언트 학위들 때문에 피해가 넘쳐나고 있어서요. 일명 악마의 꽃으로 불리며 저 꽃만 따로 제거하는 전담반을 두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와, 위험하네. 정말 절대 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괴담은 한국까지 건너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을 퍼뜨린 겁니다. 실제로 국립수목원에 어디에서 자이언트 학위들을 봤다, 확인해 주셔라 하는 문의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들이 일단 한국에서 발견된 꽃이거든요. 저거 아니에요? 아까 그거? 당장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방역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래서 국립수목원에서 외래 식물들에 대한 분포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심은 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 자이언트 학위는 자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참고로 저 사진의 저 꽃은 약초로 널리 쓰이는 어수리 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외래 어종 또 외래 식물들이 국내에 점점 퍼지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마음을 놓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의심이 간다면 곧바로 국공립수목원과 환경부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